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 종로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죠. 이제 대선 전초전이 불붙었는데요.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넘어야 될 세기산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낙연 필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한테 종로 선거는 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무법왕 문재인과의 대결이라 그러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7일 종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정치 1번지 종로의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빅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4.15 총선을 종로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책 선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황교안 대표와 승부를 해야 되는 이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도 많고 또 큼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패론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종로 선거가 단순한 한 지역구의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대 한국당의 대표 선수가 장을 겨루는 장이기도 합니다. 또 두 후보 모두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도 다져야 되는 대선 전초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두 후보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검증도 하고 또 심판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황교안 대표가 이 종로 출마를 하는 자리에서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것은 종로 지역에서의 선거가 황교안 대 이낙연의 싸움이 아니라 황교안 대 문재인의 구도로 가겠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경제와 민생을 무너뜨린 무능의 왕국, 문재인 정권과의 한판 대결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무능과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주체인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민이다. 종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흐름이 어디로 튈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현재 여론조사로는 이낙연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출마 선언하기 이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아마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점들이 앞으로 이슈로 부각될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이번 선거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대선 고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그 전에 종로 선거에서 황교안을 넘어서 대선 고지에 가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3가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낙연 후보가 대선 가도에 이기까지 아마 어차피 그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우선 당장 부딪혀야 될 거대한 산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내각을 맡아 최장수 총리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국에 대한 사실상 모든 책임을 이낙연 후보가 짊어져야 됩니다. 이건 한국당의 선거 프레임이 문재인 정권 심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젠다의 핵심에 이낙연 후보가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키워드는 크게 무능, 독재, 조국, 사유지 이런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그 무능 정권이 지금의 경제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한 독재 체제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감도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공수처법 도입 같은 그런 막가파식 독재 체제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아예 무시합니다. 여기에 그렇게도 부르짖던 공정과 정의의 민낯은 조국을 통해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는 방향이 사회주의라는 점에서 엄청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퓰리즘 독재의 길로 성큼 나아가는 그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은 곧바로 이낙연 전 총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말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 그러면 정말 큰 코 다치게 될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그동안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에서 너무나도 부정확한 지표들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거짓말과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생뚱맞은 답변을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인지 부조화에 이낙연 후보마저 빠져 있다는 것은 아마 종로 선거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과연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두 번째 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넘어야 될 두 번째 산. 참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은 이번 선거에서 당장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4년 그는 반 노무현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이낙연은 끊이지 않는 시위를 질책하면서 이것은 밀란 직전의 상태라 그랬고요.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노무현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이낙연은 또 노무현 정부는 반서민적 정권이라 그러면서 무능하고 미숙해서 실패했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이낙연은 또 탈미,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탈미를 기조로 했던 노무현 정부의 외교 스타일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균형자 구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열강들이 용인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낙연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과 정부에 의한 사회 분열을 우려하면서 분열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향한 사회의 열정이 식고 있다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의 노무현 정부 성토는 이런 말로도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징역으로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위축돼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 큰 원인일 것입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이 또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저는 전자를 생계형 시위, 후자를 갈등형 시위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를 양극화를 키운 장본이라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노무현 정부는 낙제 수준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5월 하순에 노무현과 바보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낙연 총리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희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가 해왔던 말하고 총리로 있으면서 한 말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까?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 있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까?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2004년 당시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질타했던 그 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이낙연 전 총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총리로서 제대로 일했다고요?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넘어야 될 세 번째 산은 김정은입니다. 왜 뜬금없이 김정은인가 말씀드리죠. 이건 이낙연 전 총리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 19일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린 동포 만찬에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백성의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이낙연 전 총리가 김정은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유시민이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했던 말하고 겹쳐가지고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유심히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 재벌 2, 3세 중에서 김정은만한 사람이 있나라고 발언한 겁니다. 큰 파문을 일으켰죠. 우리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김정은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한 본심은 과연 뭡니까? 도대체 김정은의 어떤 면이 백성들의 생활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그래도 총리라는 자가 유시민 하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표현한다는 거,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총리직을 수행해 온 겁니까? 대통령이 그 모양 그 꼴이면 총리라도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렇게 부하내동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총선 후 사회주의 정책 도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허울만 봤습니다. 허허실실 하는 듯한 그 모습, 수려한 말솜씨 뒤에 숨어있는 본질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낙연 전 총리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4월의 선거가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알아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로선거가 단순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낙연이 황교안을 넘어서서 대선 후보까지 가려면 산들이 참 많죠. 오늘 3가지 산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산 때문에 이낙연 필패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